JB타임즈. 네, 시선 집중의 문을 여는 JB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더 막내 작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날도 생방으로 함께하는 시선 집중. 잠깐 깜찍한 목소리 들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언제 준비했어요, 이걸 또? 저희 제작진 바쁩니다. 예,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으셨어요? 네, 너무 귀여운데. 아, 그래요? 유치원 찾아간 거예요? 아니 뭐 곳곳에서 아이들을 만나는데요. 이게 자발적인 목소리 맞죠? 그럼요. 그러니까 영혼이 담긴 목소리 맞는 거죠? 막 시키고 이런 거 아니죠?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이은성님이 좋은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 더마카 어록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은성님이 네. 모두 어린이처럼 순수하게 하루 보내세요 해주셨는데요. 시선 집중은 어린이들과도 함께 갑니다. 왜 웃어 왜? 아니 지금 진심으로 제이비의 눈이 할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죠? 여보세요. 네. 네, 진심으로 반달론이 되셔가지고 저런 눈빛이 있으셨나 싶으네요. 아 예. 네, 김씨님이 와 애들 목소리 너무 듣기 좋아요 해주셨고요. 네. 삼순금동님이 김종배 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흐흐 해주셨는데요. 아이들에게 정말 최고가 되시려면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보니까 목소리의 주인공들이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네, 그죠? 네, 시선 집중을 매일 청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 뭐 지금도. 네. 지금도 할 수 있게 저희가 좀 노력을 해보면 가늘고 길게 가겠다는 뜻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AS 타임부터 가볼까요? 어제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 천기누설에서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문자폭탄, 누군가는 문자 의견으로 불러달라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네. 여튼 이 논란의 형세가 어떻게 달라질 거냐,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는지 못하는지 여부가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수용할지 못할지 어느 정도로 감내할지에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진단을 하셨어요. 예, 예. 그런데 청와대가 들었나?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들었다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가죠. 아, 그죠. 믿어야죠. 네. 그렇죠. 근데 일단 네. 이 고소를 누가 했는지 제이비가 엄청 궁금해했잖아요. 근데 어차피 친고죄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직접 고소장 쓰고 뭔가 법원 가서 접수했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어떤 대리인이 했겠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의사가 없이는 이게 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또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고 고소를 취하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네. 뭐 이런 거 이런 발표도 그래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 문자폭탄 논란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고 하나 어떤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다만 감시와 비판을 표현하는 행위에 있어서의 적절성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신모독성 어떤 뭐 이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뭐 두둔하면 안 되는 거겠잖아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대통령 모욕죄 이야기 나왔으니까 연동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미국에서 한창 반전 시위가 벌어질 때, 네. 그래서 이제 플랜카드나 티 이런 데 욕설까지 등장을 했어서 F로 시작하는 유명한 영어식 욕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법원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에서는 이거는 어떤 정당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간 대로 판결을 내렸다. 아주 유명한 또 사례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공공의 어떤 영역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표현은 최대한 폭넓게 인정이 돼야 된다. 이 정신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찌 본다 헌법 정신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네네. 사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근데 또 내부에서는 또 경론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더 자세한 분석은 차후 천기누설에서 다시 한번 하시는 걸로 하고. AS 지금 주문 들어갔습니까? 오늘도 아이템 보태드리는 거예요. 늘 고민이 많다 그러셔가지고. 네, 그렇게 하시고요. 네. 자, 뉴스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오늘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나라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의 급식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면 그만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유아들의 급식의 질도 올라갈 것입니다.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서 시의회와 논의하에 정확한 급식 단가의 산출과
지원 재정 부담 산정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되 이에 상응해서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현실화를 통해서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오디오에 나온 그대로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서울 유치원생 한 대략 7만 2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총 예산이 440억 정도 된다고 하고 이게 이제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절반을 부담을 하고 네. 서울시에서 30%, 나머지 20%를 이제 해당 구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분담을 한다고 하는데 따라서 440억의 30%한 132억 정도를 서울시가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이제 급식비와 간식비도 현실화하겠다고 조금 전에 이제 오디오에서도 나왔는데 네. 유치원 급식비가 3,100원인 반면에 0세부터 2세까지의 급 간식비는 1,900원. 3살부터 5살까지의 급 간식비는 2,500원이라고 하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있어요. 네. 이것 이제 그 다시 균형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건데 오세훈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기왕에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개별적인 복지정책 사안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따지는 것은 이제 의미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 오히려 여기에 이제 밑줄을 그어야 되는 발언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지금 고구마줄기님이 진심인가요? 거북이 날다님이 오세훈 시장이 왜? 라고 해주셨는데 네. 10년 전에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반대하면서 시청을 떠났던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달라진 건가요? 조금 전에 10년 만이라고 했잖아요. 네. 10년 만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사람도 변하나요? 마음도 변할 수 있는 네. 거죠. 저는 뭐 이것을 꼭 박장하게 평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 아니겠습니까? 뭐 입장 변화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뭘 할 이유는 없죠. 그렇죠. 오히려 네. 만시지탄이지만 반길 일이다. 저는 일단 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이번 오세훈 시장의 사례에서 추천할 거 하나만 따로 떼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오세훈 시장이 무슨 말을 했냐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균형을 맞추는 등 미세 조정을 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았던 어떤 복지정책을 시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지 않은 길이잖아요. 네. 특히나 그 복지 체계가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의 경우에는 저게 가능해? 저거 해도 돼? 이런 어떤 뭐냐면 믿을 만한 건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심의 눈초리 내지 회의의 눈초리가 많이 제기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우리 언론이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아무튼 근데 이런 어떤 그 의심의 눈초리를 어떻게 뚫어왔습니까? 결국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그 기초단체든 아니면 교육청이든 이런 자치 단위의 작은 실천이 성과를 내면 그것이 형평의 논리를 타고 다른 지자체로 퍼져가고 또 전국화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전국화하는 과정에서 요거는 좋은데 요건 좀 약간 부족하다라고 하는 보충의 논리가 작동되면서 복지 체계가 다듬어져 왔다. 그러면서 보편화되는 과정을 거쳐왔다. 그러니까 이 복지 가지고 너무 거대 담론 가지고 추상적인 논쟁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자치의 관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걸 먼저 뚫어버리면 그걸 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일 수 있다. 어찌 본다면 그 코로나 국면에서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다시 또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나마 이게 더 발전하는 거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가는 거다. 이 네. 말씀이신데 네. 이석기님이 애들은 먹여야지 진영 논리가 뭐가 중요해요 해주셨는데 예.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과거 이미지가 되게 강하게 박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지금 계세요. 민주의님은 자신의 히스토리를 수정하련다. 박랑보더님은 대권 도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어쨌든 국무회의에서 또 형평성에 맞게 어린이집 급식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자 정부에 제안을 했잖아요.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무기로 승화하는 모습, 뭐 정치적인 승부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변화된 모습을 어필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죠. 다만 좀 하나 걸리는 게 아까 오디오에 잠깐 하는데 연구 영역을 준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네. 유치원 그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서울시에 들어가는 게 132억이고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희 조희연 교육감도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12개 그 시도 단위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또 굳이 연구 영역을 거쳐야 될까? 왜 저걸 할까? 어허.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작은 단어를 가지고 오세훈 시장의 발언의 전체 맥락을 뭐 뒤집을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리수이기 때문에 아무 말씀은 안 했습니다만 아무튼 뭐 정치는 저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다음에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자기 아집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박장한 평가는 하지 말자. 저는 네. 이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말에 대한 거네요. 네. 자, 두 사례가 있는데요. 네. 50대 여성 경찰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에 뇌출혈 증상을 보여서 수술을 받았다라는 뉴스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이 어제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화제를 먹어도 부작용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분 의사 출신입니다. 참고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약품은 부작용이 있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네. 그러면서 이 접종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 뭐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발언을 한 가운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인데 지난달 21일 포병장교 교육생 야외 훈련 참관 뒤에 10분간 훈시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주말 외출 외박이 막힌 걸 위로를 했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한마디를 던졌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못 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것이다. 자, 이 두 사례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 모두 약간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이거든요. 이거 실언으로 취급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 두 발언의 공통점은 상처에 소금 뿌리는 행위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용빈 대변인은 극소수의 부작용을 강조한 어떤 취지인 것 같은데 이 발언의 취지를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극소수가 아니라 그게 전부라는 점. 그럼요. 이거를 우선 그 고려를 했어야 되는 건데 네. n분의 1 그것도 그 극소수 이 사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막 말해도 되는 거냐? 안 되죠.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안 되죠. 아니죠. 피해자 가족에게 그게 전부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 네. 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는 농담이라고 던진 것 같은데 농담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쪽에서 그거 여유가 있게 그게 농담으로 받아들일 때 농담으로 성립이 그렇죠.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그게 뭐가 됩니까? 폭언이 되는 것이기도 그럼요. 하고. 농담 웃게 만드는 게 농담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아무리 그러니까 저기 좋게 뜨악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거죠. 지금 네. 염장 지르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어떤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말의 무게를 좀 다시금 새기게 되는데 더구나 이용빈 의원은 인제 당 대변인이 되셨거든요. 그렇죠. 됐다 그래야지. 되셨군요라고 제가 존중을 해가지고 네. 당 대변인 하면 사실은 여당의 입이잖아요. 대표하는 입. 그렇죠. 민생을 챙기겠다는 대표와 좀 따르노는 입이 아닌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비교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도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은 사과문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긴장을 풀기 위한 예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언급했다. 그러니까 긴장 풀어준다고 해서 농담 던졌다는 취지인데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농담이라고 치부할 수 없고요. 성인지 감수성 떨어지는 거를 그냥 보여주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0263님이 장관 청문회도 보고 있으면 한심합니다 해주셨는데 예. 어제 청문회에서도 좀 오픈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인데 도자기 사진이랑 집에 있는 샹들리에 사진이 등장했거든요. 보셨습니까? 네. 샹들리에가 8개인가 있었다라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8개를 어떻게 걸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걸어요? 집에다 걸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 그 야당 의원님이 찾아보니 영국 공간에서 살 때 거처가 30평밖에 안 됐다. 근데 샹들리에 8개를 걸고 어디 궁궐에서 살았냐? 처음 사진을 봤을 때 난파선에서 보물을 건져 올린 줄 알았다. 그 그릇 쭉 늘어나서 있는 거고. 그것도 그렇고 샹들리에도 그렇고요. 예. 이런 말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집에서 썼다.
일단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분의 집이 지금 아파트에 있냐 단독주택이냐도 일단 봐야 되는데 아파트 층고 알잖아요. 네. 여기 샹들리에 걸 수 있어요? 아니 뭐 걸자면 걸 수는 있는데 좀 걸 수 있겠죠. 다만 이제 피해 다녀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서서 돌아다닐 때. 그렇죠. 근데 8개를 어떻게 다 걸어요? 그러니까요. 안방에 2개 달고 뭐 베란다에 하나 달고 현관에 하나 달고 뭐 이렇게 했나? 예. 아무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하는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피해자가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 들어가는 것. 그렇죠. 그죠? 이게 이제 말을 잘하는 스킬이라고 얘기하는데 말하는 사람 따로 듣는 사람 따로가 되면 그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을 못하는 것을 넘어서 말 자체가 뭐가 됩니까? 말이 횡포가 되고 폭력이 그렇죠.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음. 말 잘하고 살아야 될 것 같고요. 예.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불가리스와 관련된 논란으로 실망하시고 분노하셨을 모든 국민들과 낙농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네. 저도 어제 이 장면 참 수없이 여러 번 봤는데 네. 자식에게 경영권 물려주지 않는다는 대한민국에서 하필 거기서 울먹이죠. 네, 거기서 울먹이 들 그게 네. 가장 서러웠나요? 저도 그 생각했는데 그죠? 똑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아,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적 감성이라는 건 다 똑같은 거니까. 네. 그잖아요. 하필 왜 저기서 울지? 그러니까요. 아무튼 좀 정리 좀 해보죠. 네. 남양유업이 불가리스가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 대상에까지 오른 거잖아요. 사실 이거 연구 결과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 홍원식 회장이 사과를 하게 된 건데 구시대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사과를 네. 했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뭐 사필 규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그러니까 그 홍원식 회장의 말이 맞아요. 뭐가 맞냐? 네. 구시대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맞아요. 네. 왜 그러냐? 불가리스가 코로나 이 억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식의 마케팅은 옛날 장터 돌면서 돌팔이 약 팔던 장돌뱅이 행태하고 똑같기 때문에 구시대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몰매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매를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고 경영권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오너리스크가 대리점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뭐 현실,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런 걸 고려할 때 어찌 본다면 이거는 그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야 되는데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으면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거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홍원식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아마 절반이 넘을 거요. 이 회사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소유 구조 바꾼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죠. 그잖아요. 그냥 자리만 물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지금 그 이 남양유업의 이사 구조 이야기도 좀 잠깐 나오던데 대부분의 어떤 이사들이 홍원식 회장 쪽으로 다 포진되어 있다면 본인이 앞에 서느냐 뒤에 서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따지고 보면 뒤에서 더 막강한 실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M1 대리점주들 지금 폭탄 맞은 거잖아요. 대리점주들에게는. 네. 이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어제 있었습니까? 네. 아직 없었죠. 없었잖아요. 네.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아니 국민에게 사과하는 거 당연하고요. 대리점주들에게도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성재경님이 이제 사과가 무슨 소용 해주셨는데요. 오너 리스크나 본사의 잘못으로 왜 대리점주만 피해를 봐야 하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외면하면 사실 제일 먼저 이분들이 피해를 보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과연 보상은 가능할까? 이런 궁금증을 저희가 3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죠. 3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어린이날이잖아요. 예. 어린이나 어린이도 어른도 모두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700명 안팎의 코로나 확진자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 데리고 밖에 나가기도 참 어렵겠네요. 그렇죠. 방역 지침 철저히 지키면서 오늘 하루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내년 어린이날은 마스크를 벗고 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JB타임스 마무리할게요. 더먹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